네, 다음 큐브는요. 누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수 김건모 씨입니다. 김건모 씨가 성폭행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40여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김건모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죠. 오늘 경찰 조사에서는 과연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게 시간이 좀 됐네요. 예, 작년인데 시간으로 따지면. 김건모 씨가 일단 오늘 아무 입장을 내지 않고 일단 조사실로 향했는데 출석 모습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교수님? 글쎄 이제 이번에 출석을 할 때 뭐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성관계가 있었느냐, 또는 뭐 그 피해자에 대해서 입을 막기 위한 시도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등등의 그 질문을 했습니다만 예상대로 김건모 씨는 거기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을 하고 바로 자리를 떴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마 본인만이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사건의 임함에 있어서 변호인의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본인이 저기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한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앞으로 이제 끌고 나갈 여러 가지 어떤 그 재판 과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지금 이 경찰 수사가 사실은 이 의혹이 제기된 것이 지난달 6일이니까 한 40일 정도가 지금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나름대로 지금 김건모 씨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대한 대응들이 하나씩 둘씩 밝혀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어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그래도 좀 큰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직도 혐의 전혀 부인하시는 겁니까? 성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오 교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런 모습이었고요. 자, 많이 알려지긴 했습니다. 이 어떤 내용으로 김건모 씨가 오늘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인지, 그리고 피해 주장을 하고 있는 여성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를 했는지 손정혜 변호사께서 그간 이제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께서 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김건모 씨로부터 2016년 8월경에 원치 않는 성폭력을 당했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김건모 씨 측에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형사 고소장이 제출되기에 이르렀고 지금 서로 무고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피해 주장 여성 층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정황까지 인터뷰에 응할 정도로 그 당시 자신의 심경이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부도 이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날 김건모 씨가 입었던 뭐 배트맨 티셔츠라든가 그 당시 상황이라든가 장소에 대해서도 외부에 알려지고 있어서 실제로 성폭력이 있었는지 의사에 관한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 또한 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여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제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2016년 사건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제 3년 이상이 흐른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최대한의 물증이나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지털 포렌식 증거라든가 압수수색을 통해서 발견된 증거를 분석을 하고 지금 처음으로 이제 피의자 소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고소인 신분으로 이미 진술 조사를 마쳤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김건모 씨의 차량을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경찰이. 그래서 GPS 기록이라고 하죠. 그 기록을 확보를 했는데 최근까지도 이거를 이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봤을 때 오늘 김건모 씨가 이제 소환된 것은 어느 정도 분석이 뭐 다 완료됐다? 조사가 끝났다? 이런 상황에서 불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제 지금 최초에는 그것이 한 3년 6개월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과연 그 이전까지의 모든 자료들을 전부 다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의문이 됐었는데요. 기술적으로 이제 들리는 얘기는 그것이 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게 그 블랙박스를 통해 가지고 뭐 영상을 저장하는 그런 어떤 용량이 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GPS 기록만 남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기술적으로 또 밝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통상 경찰의 입장에서는 압수수색을 하고 난 뒤에 그 해당되는 물건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난 이후에 이를 바탕으로 이제 피의자 신문을 그 진행하는 것이 통례라고 본다면 예. 추정컨대 지금 경찰에서는 적어도 이제 GPS와 연관된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지역들을 특정을 해가지고 예. 어느 정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추정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 이제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오늘 조사에도 충분히 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이게 실제 지금 고소된 내용은 성폭행 의혹이기 때문에 업소를 찾아간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행 의혹이 진실규명이 되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 명확하게 이제 명백한 증거로는 사용하기 어렵지만 이 예.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고소인 진술 과정에서 김건모 씨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 압수수색된 차량을 그 당시에도 똑같은 차를 타고 왔고 그걸 타고 왔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는데 예. 만약에 이 분석 결과 실제로 이 차량의 동선이 파악이 되고 동선상 이 업소에 방문한 것이 이제 명백하게 확인된다고 한다면 예.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데 그 증거 가치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예. 만약에 반대로 그 당시에 이 차를 타고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피해자 진술 그것만으로 배척하기는 어렵지만 예. 여러 가지 정황 요소들이 불일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라고 평가될 수 있어서 예. 원래 경찰로서는 휴대전화나 주거지 압수수색도 신청을 했었는데 기각이 됐고요. 예. 차량 압수수색과 이 GPS 관련된 블랙박스, 아니 그 블랙박스가 아니라 그 내비게이션 예. 기록을 토대로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록이 확인됐는지 아니면 확인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결국 진술의 신빙성을 가리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GPS 기록상 업체에 갔다고 한 것은 어쨌든 그 여성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될 수 있다. 정황적인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갔지만 우리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습니다라고 김건모 씨 측에서 주장을 한다라면 예. 이 지금 기록 동선을 파악하고 그 차량이 여기에 왔다라는 정황은 사실은 유무죄를 가리는 데 있어서 큰 쟁점이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나 그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라고 알리바이 증명을 주장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기록은 굉장히 유의미해질 수 있는데 예. 현재 김건모 씨가 실제로 거기 갔는지 이 여성을 아는지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아서 예. 실제로 거기 갔는지 여부도 우리로서는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저희가 더 어느 정도 상정해가지고 추측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경찰이 이제 오늘 이후에 어떤 부분을 그렇다면 좀 더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사를 해야 될까?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제 김건모 씨가 이제 그 피해자 A 씨를 이미 그 무고 혐의로 고소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이 그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변호사가 주장을 했었던 그런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는가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A 씨가 가명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방송이라든가 보도 자료라든가 또는 뭐 거기서 나온 여러 가지 자료를 보게 되니까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지금 가로세로 연구소 측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김건모 씨가 그 당시에 사항을 얘기를 하는데 소주를 시켜놓고 7명하고 같이 있는데 그 피해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머지 전부 다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또 한 보도 자료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여성을 포함을 해서 8명이 다 같이 이렇게 앉아 있었고 본인은 이제 뭐 소주를 마시고 나머지는 양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여성을만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가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빙성이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차량 GPS 문제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예. 차량 GPS 문제를 건드린 것은 그 당시에 거기에 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 그 차를 갖다 바꾸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을 분석을 하는 것인데 결국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뭐 성폭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또는 뭐 성폭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의 상황이 이 공방이 또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경찰에 출석한 김건모 씨에 대한 취재였습니다.